예, 안녕하십니까.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가 그 자신의 단체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단체장직을 그만두고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 자치단체장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은 3심까지, 대법원 심판까지 끝이 나야 형이 확정이 되니까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치단체장직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옳으냐? 아니면 적정하게 1심 정도가 끝이 나면 자치단체장직을 더 수행 못하도록 정지를 시키느냐? 어떤 게 옳으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또 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치단체장 직선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게 1992년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래서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이 된 지난 30년과 제가 기자생활을 한 30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장, 군수, 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치단체장직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자치단체장직을 그대로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시장 군수가 보통 4명에서 5명이 거쳐갔습니다. 이 4명에서 5명, 시장 군수 전부가 모두 중간에 범죄를 저질러서 그만두거나 감옥에 잡혀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런 일들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3개월 전, 9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12월 9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경선을 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를 하면서 당내 경선을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직을 자신의 개인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향해서 도지사직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을 했죠. 또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상민 경선관리위원장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경기도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또 올바른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직을 그만두는 것이 옳고 형평성에 옳다. 당내의 경선관리위원장까지 도지사직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재명은 죽어도 도지사직은 그만두지 못하겠다. 경선을 포기했으면 했지 도지사직을 그만두지 못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논리는 경기도민들이 자신을 도지사로 뽑아줬는데 그 도정의 책임감 때문에 도지사직을 그만두지 못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당장 그러면 자신이 말한 대로 경선을 포기해라. 도지사직의 책임을 져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하면 되겠네. 이건 조롱이죠. 이렇게 조롱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왜 이렇게 도지사직에 집착하느냐? 자치단체장은 2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 관련된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권과 예산권 때문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이겁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이 어린이 신문에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홍보. 이것처럼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활용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을 지낸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든지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언론사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게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도지사직을 그만두면 경기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가장 또 주민도 많지 않습니까?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것들, 비리에 대한 제보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축구단에 후원금 문제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차라리 경선을 포기했으면 했지 도지사직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직을 그만두고 출마하는 경우가
예사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오히려 그 단체장직을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깔끔하게 양심상 그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건 끄리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체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만두지 않고 법적으로는 그만두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두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나 또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체장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3심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를 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감옥을 가면서 그만뒀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도 울산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누가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사돈과 팔촌까지 동창회까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어떤 개인이 송사에 걸렸다고 하죠. 재판을 하게 되면 모든 관심은 그 재판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상민 경선관리위원장이 이재명 들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 도지사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체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하는 사람, 또 재판을 받으면서 단체장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이런 도지사, 시장, 군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자신의 인사권과 예상권을 거침없이 휘두릅니다. 선거에는 당연히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재판에서도 좀 유리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시장, 도지사직을 잘 하고 있으니까 선처를 바란다. 홍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산하의 공무원들 모두를 동원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데 동원을 합니다. 그 다음 많은 예산도 겉으로 드러나듯 드러나지 않듯, 이게 홍보비로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사업 예산으로 숨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홍보를 위한 사업일 경우에 이건 거의 홍보 예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홍보에 치중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내겁니다. 5년, 10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보면 내용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걸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에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을 합니다. 부울경, 동남권이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서 지역 전체를 공동 개발하는 뭐 이런 계획인데 별 내용도 없고, 사실 이런 내용은 10년, 15년 전에 이미 지금의 야당이 시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런 메가시티가 아니고 행정구역을 완전히 통합하자는 논의까지, 그런 추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이고 대형 프로젝트를 내겁니다. 자신의 재판에,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선거에 나가거나 재판을 받는 단체장이 중도에 그만두면 굉장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도정의 연속성, 자신이 도정을 더 책임을 져야 한다. 김경수도 3심이 모두 끝날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도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선거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단체장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그 이후에 시정이나 도정이 차질을 빚었다라는 말은 크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행체제가 유지가 되죠. 오히려 그 대행체제가 훨씬 안정적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공무원 인사도 오히려 더 잘 됐다.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또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공무원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인사 왜곡이 너무나 심하다. 직업 공무원이 대행체제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원리, 단체장이 하고자 했던 좋은 정책도 있을 겁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좀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범죄를 저질러서 단체장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도 선거한다고 단체장이 선거판에 뛰어들고 단체장직을 그만둬도 시정이나 도정에는 별 큰 무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제 자치단체장 직선제를 한 것이 30년이 됐으니까 정말 냉정하게 이걸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모두 이렇게 있는 것, 기초의회까지 모두 있는 것이 옳으냐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선거에 나가는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을 그만두고 나가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게 행정에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단체장,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기본적 인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근데 자치단체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권을 훼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찰도 국가기관이고 재판부도 국가기관입니다. 최소한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이 사람은 단체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그대로 두니까 지금 송철호처럼 선거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울산시장직을 거의 다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처럼 드루킹 댓글 조작을 하고도 임기를 1년 남겨두는까지를 거의 다 3년을 마치게 됩니다. 이재명도 자기 선거에 콩밭에 마음이 다 가 있겠지만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은 모든 신경이 전부 재판에 다 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인사권의 통솔을 받는 모든 공무원, 모든 예산은 그 재판을 위해서 모두 움직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도지사실이나 시장실이 재판 대응팀이 됩니다. 선거 대응팀이 됩니다. 전 공무원 조직에 내려가는 지시사항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재판에 도움이 되는 기획, 아이디어를 올려랍니다. 그런 사업을 해가 올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에 그 한밤중에 그 수많은 공무원들을 데리고 코로나 단속을 하겠다며 술집을 덮치는 것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 적정한 시기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